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토 장군들은 FA-50에 미쳤다. 2. 한국 탱크의 현금은 너무 아깝다. 지난 16일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총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날 계약식에는 마리우스 부하 슈차큰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남긴 연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 군대에서 소련제 전투기의 존재가 끝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거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부로 폴란드를 얽매여왔던 소련의 망령을 물리치고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여러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소련식 무기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중 폴란드를 필두로 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같은 무기를 구매하겠다며 직접 한국으로 향할 거라고 전해졌는데 그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 폴란드에 이은 또 한 번의 잭폿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국제방산전시회 DX 코리아 2022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러시아로 인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러 국가가 이번 박람회에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중 슬로바키아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30명이나 되는 대인원이 전세기까지 빌려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전부터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해 왔었는데 이번 행사에 국방부 장관 초청받아 VIP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는 국가 중 국방부 장관이 직접 초청한 국가는 슬로바키아가 유일합니다. 현재 슬로바키아군은 2035년을 목표로 국방 발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수십억 유로씩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침략적 행보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푸틴은 여전히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징병해서라도 기어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밝히며 에너지 자원 무기를 계속해서 휘두를 것이라고 천명했죠. 에너지 자원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는 뼈아픈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원유와 가스의 9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던 슬로바키아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슬로바키아는 다음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이외에 대러 제재에 동참하며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를 지원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슬로바키아의 행보가 러시아의 눈에 매우 거슬렸었나 봅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정부가 슬로바키아를 비호국 명단에 추가시켰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해외에서 러시아 외교 영사관에 대해 비우호적 행동을 하는 외국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해외 러시아 공관에 대한 호전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인된 목록은 최종이 아니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비호국 명단에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때 같은 소련 소속이었던 슬로바키아까지 추가된 것이죠. 거기에 지난 8월에는 갑자기 송유관을 잠가 우크라이나를 경유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석유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대금 지급 문제로 석유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4일 뒤 다시 송유관을 열었지만 명백한 슬로바키아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러시아 외교관 수십 명을 첩자 혐의로 추방하며 양국의 외교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정군의 현대화를 선언하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903권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서방식 나토 표준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최근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F-16V 구매를 결정했고 공군 훈련기 군용 트럭 장갑차,
드론 등 군 전반적인 장비 체계를 현대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보다 앞서 우리 무기에 관심을 표해왔었는데요. 러시아의 2세대 전차 T-71을 운용하고 있던 슬로바키아 육군은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한국의 K2 흑표전차가 선정되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의 무기체계에 영향을 크게 받기에 슬로바키아가 어떤 전차를 도입하는가는 폴란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일에 실망한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전차를 선택했었죠. 또한 지난 5월 슬로바키아에서 열렸던 국제방산전시회 IDEB 2022의 KAI에서 참가해 한국제 전투기들을 선보였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 공군 사령관 로베르트 토크 소장이 직접 KAI의 부스를 방문하여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FA-50이 F-16과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운용 방법 역시 유사하여 기체 전환 훈련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F-16V의 파일럿이 필요한 슬로바키아의 입장상 FA-50보다 나은 옵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건지 이번 DX 코리아 2022에 30명이나 되는 대인원을 파견하여 한국 방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맛보고 갈 예정입니다. 슬로바키아 군 관계자들은 박람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방산기업들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천의 KAI 공장과 창원의 K2 공장에 방문해 폴란드에서 도입한 한국 주력 무기들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슬로바키아는 우리에게 무기 수출을 요청한 나라 중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폴란드에서 들려온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현지 시각 16일 폴란드에 FA-50-48기를 수출하는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규모 30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FA-50 수출입니다. 내년 말까지 FA-50 12기가 전달되고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FA-50PL 36기가 오는 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슬로바키아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2018년 당시 슬로바키아 공군은 소련제 미그 29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F-16 개량형인 F-16V 14대를 13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아직 초도 물량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안 되어 물량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차일피일 공급을 미루고 있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죠. 사실 F-16V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F-16V의 생산 라인인 로키드 마틴의 그린빌 공장은 월간 4기만을 제작할 수 있어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도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투자하기에는 F-16이 결국 개발된 지 43년이 넘은 구형 전투기라는 사실에 추가 투자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F-16V를 인도받는 건 20년대 후반으로 예측되어 슬로바키아 공군 전력 공백이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폴란드의 생산기지와 비행학교가 건설될 예정인 FA-50을 고르지 않는 건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번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한국만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한국이 폴란드를 유럽 무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K2K9 FA-50의 생산기지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파일럿 교육을 위한 국제 비행학교도 설립하여 향후 동유럽 방위산업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차세대 무기인 K3 전차와 KF-21 보라매의 개발에 폴란드를 참여시켜 함께 유럽 방산 시장을 이끌어갈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국 방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폴란드에도 막대한 이윤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폴란드와 한국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슬로바키아는 배가 아픈 듯합니다. 사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보다 오래전부터 한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왔었는데요.
과거 소련에서 벗어났을 당시 마땅한 산업 기반이 없었던 슬로바키아는 살아남기 위해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발달시키고 적극적으로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을 유치해 유럽 자동차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유럽의 자동차 공장 역할을 하며 구공상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도 슬로바키아에 유럽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었습니다. 또한 기아, 현대, 삼성전자 등 1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상태이며 슬로바키아에서도 한류 열풍이 뜨거워 대하게 슬로바키아 차량 점유율 1위가 현대 기아일 정도로 슬로바키아의 한국 사랑은 각별했고 오래 함께 일해온 경력이 있는데 이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산 사업을 폴란드에서만 진행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다며 한국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참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전 유럽의 한국 방산기업 지부를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팔기 위해 전 세계를 발로 뛰어다니며 머리를 숙였어야 했는데 이제는 직접 한국까지 찾아와 제발 무기를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방산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우리 방산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의 K2 흑표전차를 냉전 한 푼 안 내고 사려 했다가 딱 걸렸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에 찾아와 K2 흑표전차를 100대 도입하고 싶다고 밝혀 수년간 협상 중이었는데요. 이에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K2가 전차 강국 독일의 아섬을 무너뜨리고 노르웨이의 설원을 장악하겠다고 하며 고향감과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흡사 인도네시아를 방불케 하는 협잡질이 튀어나왔는데요. 노르웨이는 협상 초기부터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들이밀며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절충교역으로 무기를 사겠다며 협상 테이블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건 노르웨이가 절충교역 카드를 들이밀고 동시에 뻔뻔하게도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이에 당연히 협상은 몇 년째 답보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대반전 상황이 펼쳐지며 노르웨이가 담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돌연 흑표전차 도입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조율할 그 필요가 있겠다며 역대급 태세 전환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아쉬운 건 한국이라며 답답할 만큼 느리게 진행되던 협상 또한 반드시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노르웨이와 한국 간의 가불관계가 역전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로는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조 달러 약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조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국제 통계 사이트인 거 월드인데 이터는 1인당 하루 평균 식비를 3.69달러로 계산했습니다. 이 수치를 놓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2조 달러는 전 세계 79억 인구의 73일치 식비에 육박합니다. 정말 헛소리가 절로 날 만큼 천문학적인 돈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때 아닌 무기 사재기에 돌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화마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유럽도 앞다투어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랫동안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과 핀란드마저도 나토 NATO에 가입하게 했는데요. 사정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최북단의 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와는 무려 169km의 육지 국경이 맞닿이 있고 바렌츠해에서 대규모 해역을 공유 중인데요. 이런 지리적 여건은 노르웨이를 크게 압박했고 러시아와 맞닿는 국경 경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올해에만 약 30억 크로네 약 4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국방비를 추가 증액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노르웨이는 무려 193억 크로네 약 2조 6,0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미,
구형 레오파드 E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P9360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독일만 레오파드 EA7과 한국의 K2 전차 파생형 K2 노 전차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P9360 사업 초기만 해도 전차 평가 레오파드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오랫동안 독일의 레오파드를 운용해왔기에 군수보급 시스템이나 교육훈련 면에서 K2 노보다 월등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면서 노르웨이의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K2 노 전차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했기 때문이었죠. K2 흑표 전차로 말할 것 같으면 미래 지상 전투 환경에 적합하도록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 정상급 전차입니다. 중량 55톤에 달하는 단단하고 듬직한 차체에서 힘차게 뻗은 장포산을 통해 발사되는 대전차탄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힘으로 시속 70km까지 여치를 달리는 주행 능력이야말로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인데요. 무엇보다 K2 흑표 전차는 노르웨이 현지 지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라 설원을 달리는 주행평가가 중요한데요. 이런 점에서도 K2 흑표 전차는 노르웨이를 사로잡을 만큼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K2 흑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둬서 각종 테스트를 직접 해보면서 한국과 면밀하게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차 명가 독일을 제치고 유럽 설원에 전차를 수출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였죠. 그런데 노르웨이의 황당한 거래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노르웨이는 총 사업비 1조 원을 들여서 K2 흑표 전차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한국에게 기술 이전과 노르웨이 현지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단지 100여 대를 구매하는 것 치고는 좀 무리한 요구치 않나 싶은데요. 1. 노르웨이의 선 넘는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금 구매도 CTOR 아닌 절충교역 형태로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할 때 반대급부로 수입국의 요구 조건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무기 수입국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수입국은 확정된 금액만큼만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이 있고 물품 대신에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물로 무기를 맞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납대한 현금이 오고 가는 만큼 절충교역 형태의 무기 거래는 방산 거래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물물교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의 조건의 일정 부분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르웨이가 들고 나온 건 자국산 NSM 대함미사일이었습니다. NSM 대함미사일은 노르웨이의 방산업체인 콩스버그가 개발한 마음속 대함미사일인데요. 적외선 열 영상 유도 방식을 채택했으며 스텔스 성능도 우수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교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금액과 도입 물량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해서 NSM 대함 미사일은 10억 원 수준인데요. 노르웨이가 필요한 100대의 K2 흑표 전차를 바꾸려면 우리는 1000개의 NSM 미사일을 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충분한 걸 뛰어넘어 넘치는 물량인데요. NSM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이 정도로 많은 물량은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NSM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지 없어도 상관없는데요. 이미 하푼을 비롯한 대한미사일 전력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한 오히려 러시아 야운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한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있었기 때문에 NSM 미사일을 트럭채 갖고 온들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노르웨이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즉 노르웨이는 100% 단 한 푼의 현금도 쓰지 않은 채 한국의 명품 전차 K2를 손쉽게 도입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호구 취급하며 간 보기에 나섰던 노르웨이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폴란드가 어마어마한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3종 세트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총 40조 원 이상의 초특급 잭폿이 터진 셈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산 능력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노르웨이가 한국의 날름날름 간을 보는 사이에